엔화 위기 미국이 엔저 방어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과 향후 전망 분석, 캠프 데이비드 친필 메모 파문.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황이 보도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연방정부 강요회의 현장에서 포착된 외환 관련 친필 메모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미일 외환 당국의 비공식 공조 조치를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함께 엔화 환율의 기본 개념, 연도별 환율 추이, 엔저 현상의 구조적 원인, 한일 경제 비교, 미국 국채 및 글로벌 금융 파급 효과, 미국이 엔저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핵심 메커니즘,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과제까지 객관적 데이터와 정제된 용어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환 관련 기본 용어 정리와 연도별 환율 변동 추이입니다. 기본 용어로 엔화 절상, 즉 엔고는 한 달러당 160엔에서 140엔으로 환율이 하락하며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엔화 절하, 즉 엔저는 한 달러당 140엔에서 160엔으로 환율이 상승하며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 8월 현재까지 연평균 기준 달러 대 엔화 환율 변동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는 달러당 106.77엔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로 저환율이 형성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달러당 109.84엔으로 2020년 대비 2.88% 상승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진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일 금리차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달러당 131.50엔으로 23.16% 급등했습니다.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조절, 초저금리 유지 정책이 상충되면서 엔화가 급락했습니다. 2023년에는 달러당 140.51엔으로 31.60% 상승하며 미국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과 미일 간 압도적 금리 격차 지속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달러당 151.42엔으로 41.82% 상승했습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금리 인상 폭으로 인해 구조적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달러당 150.12엔으로 40.60% 상승 수준을 나타냈으며 지정학적 원자재 가격 불안과 글로벌 통화 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높은 환율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는 달러당 159.27엔으로 2020년 대비 49.17%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미일 금리차의 완전한 해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라 달러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화 절하와 엔화 절상의 직관적 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념 요약 측면에서 엔화 절하는 한 달러가 140엔에서 160엔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며, 엔화 절상은 한 달러가 160엔에서 140엔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리 차이입니다. 엔화 절하는 미국 금리가 일본 금리보다 높아 이자를 더 주는 달러로 자금이 이탈할 때 발생합니다. 반면 엔화 절상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이 금리를 내려 미일 금리차가 축소될 때 일어납니다. 셋째, 무역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로 원자재 수입 결제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엔화를 매도하면 엔화 절하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무역 흑자로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엔화로 환전하며 엔화를 매수하면 엔화 절상이 진행됩니다. 넷째, 글로벌 정세입니다. 위험 선호 환경에서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므로 엔화가 절하됩니다. 반면 위험 회피 환경에서는 전쟁이나 경제 위기 시 안전 자산인 엔화로 자금이 집중되어 엔화가 절상됩니다. 다섯째, 정부 개입입니다. 외환 당국이 시장에 엔화를 공급하며 달러를 매수하고 엔화를 매도하면 엔화 절하가 유도되고
엔저 방지를 위해 보유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면 엔화 절상이 유도됩니다. 이어서 2026년 7월 3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친필 메모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2026년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연방정부 내각 회의 현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명패 아래 놓인 메모지가 로이터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할일 항목 아래 일본 엔화 50억에서 100억 달러 매입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63엔대 후반까지 상승하며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의 단독 개입 한계와 엔화 약세 심화 시 발생할 일본의 미국채 매도 압력,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자국 국채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양국 협력 개입을 단행한 것입니다. 미 재무부와 뉴욕 연은이 외환시장에서 보유 유로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직접 매수한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5년 만에 이례적인 비상조치였습니다. 외환시장 반응과 결과를 보면 미 재무부의 주요 시중은행 대상 개입 가능성, 사전 통보와 메모 노출 직후 시장 개입 신호가 확정되면서 엔화는 즉시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환율은 단기적으로 158엔대에서 156엔에서 157엔대 수준으로 하락하며 급격한 엔저 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기 개입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미일 간 근본적인 금리 격차와 일본의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한 중장기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향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 전후로 미국 재무부와 뉴욕 연은이 시행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환시장 직접 개입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월가 주요 은행을 거쳐 약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엔화를 직접 매수하며 15년 만에 밀 공동 개입을 재개했습니다. 둘째, 유로화 매도를 통한 엔화 매수입니다. 외환안정과동기금이 보유한 유로화를 매도하여 엔화를 매수함으로써 미 국채 매각이나 달러 방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미 국채 금리 급등 및 달러와 가치 불안정을 방지했습니다. 셋째, 연준 피마 리포 제도 활용 유도 및 확대입니다.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를 담보로 연준으로부터 달러 대출을 받는 피마 리포 시설 활용을 지원하고 한도 확대를 추진하여 일본의 미 국채 대량 매각 압력을 차단했습니다. 넷째, 사전 레이트 체크 및 구두 개입 공조입니다. 뉴욕 연은을 통해 주요 시중은행 대상 환율, 타당성 및 시세 조회를 실행하여 엔화 숏 포지션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엔저 현상의 주된 원인과 일본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엔저는 단기 통화 정책 차이를 넘어 수십 년간 축적된 일본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외환 수급 체질 변화의 복합적 결과입니다. 표면적 촉발 원인은 지속적인 미일 금리 격차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일본은행은 장기 초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금리 격차가 커서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와 달러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점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역 및 서비스 수지 체질 변화, 즉 엔저의 역설과 디지털 적자입니다. 주요 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엔저가 발생해도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을 위한 달러 결제 수요가 지속되고 해외 빅테크, 기업 서비스 이용에 따른 연간 수조, 엔 규모의 디지털 적자가 누적되면서 엔화 매도와 달러 매수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초고령화와 막대한 정부 부채로 인한 통화 정책의 제약입니다. GDP 대비 260%를 초과하는 국가 부채로 인해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이 폭증하여
재정이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매우 높아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과 내수 위축, 우려 때문에 과감한 금리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셋째, 민간 자본의 대규모 해외 유출입니다. 인구 감소와 내수 축소로 국내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졌고 소액 투자 비과세제도 확대로 인해 개인 자금이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펀드로 매년 수조에서 10수조 엔씩 유출되며 구조적인 엔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책 기조의 불일치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및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및 감세 정책이 병행되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동시 작동 현상으로 인해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러한 엔저 현상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자국 외환안정과동기금과 연준을 동원해 일본 엔화를 사들이며 엔저를 방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약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기 때문입니다. 엔저가 방치되어 일본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일본은 자금 확보 목적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 헐값 매각하게 됩니다. 이는 미 국채 가격 폭락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 자국 내 이자, 부담 폭증 및 달러화 가치와 신뢰도 동반 하락이라는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째, 일본 경제 마비 시 미국 국채 투매 위험이 발생합니다. 제어 불가능한 엔저가 지속되면 일본 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내수 경제가 마비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나 자국 금융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보유 중인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외환시장에 대량 매각하여 달러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 국채 가격 폭락과 국채 금리 급등입니다. 일본이 미 국채를 시장에 헐값으로 투매하기 시작하면 미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수익률인 국채 금리는 급등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신규 채권을 발행할 때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을 폭증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금리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미국 경제 전체를 심각한 냉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셋째, 달러 가치 및 달러 헤게모니의 흔들림입니다. 국채 가격 폭락과 금융시장의 극단적 변동성은 미 국채의 독보적 안전자산 위상을 실추시키며 이는 기저 통화로서의 달러와 신뢰도 저하 및 달러 가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 및 통화 상황 비교입니다. 첫째, 통화 가치 현황에서 한국 원화는 상대적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동조화 경향을 보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로 과도한 약세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엔화는 극단적 약세를 보이며 미일 금리차와 구조적 달러 매수세로 160엔대를 위협하는 장기 엔저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화정책 기준금리 측면에서 한국은 가계부채 관리 물가 안정 미 연준 기조에 맞춰 중립적이고 점진적으로 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음에도 GDP 대비 260%가 넘는 높은 정부 부채로 인해 급격한 인상이 불가능한 초저금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무역 및 경상수지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중공업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세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외 생산 이전으로 엔저에 따른 수출 효과가 미미하며 에너지 수입과 대규모 디지털 적자로 인해 구조적 외화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간 자본 흐름에서 한국은 주요 수출 기업의 달러 환전과 해외 증시 상장, 자금 유입 등 수출 대금 달러 매도가 유입되며 원화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내 투자 매력 저하와 신엔 ISA 등으로 개인과 기관, 자금이 해외 자산으로 대규모 이탈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외환 당국 대응에서 한국은 변동성이 극심할 때 외환 보유액과 미 연준, 통화 스와프를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단독 개입의 한계로 인해 미 재무부 및 연준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엔화를 매수하는 미일 공동 개입 비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채 보유 현황 및 미국 부채 구조 분석입니다. 외환 자본 수입 통계 기준 총 8조 5천억에서 9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주요 외국 보유국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약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1위 보유국으로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자금 및 핵심 안전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약 7,500억에서 8,9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런던 금융 중심지 수탁기관과 헤지펀드 자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약 7,000억에서 7,500억 달러 안팎을 보유 중이며 미중 갈등 및 자산 다변화 정책에 따라 비중을 축소하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벨기에,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캐나다 등은 유로클리어 등 국제 예탁 결제 기관과 사모펀드, 특수목적법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리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달러 헤게모니로 글로벌 교역 결제와 외환 방어의 핵심인 달러를 무위험 고유 동성 자산인 미국 국채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안의 부재로 유로화 통합 국채의 부재와 위안화, 자본 통제 위험으로 인해 미국 국채가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능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총 35조에서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의 채권자 구조를 보면 해외 정부 및 기관 비중이 약 25% 안팎이며 미국 내부 내국인 및 기관 비중이 약 75%를 차지합니다. 내부 비중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보장기금 등 미국 정부 자체 및 공공기관이 약 20%,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위해 직접 보유한 비중이 약 12에서 15%, 미국 내 은행, 연기금, 은퇴계좌 등 민간 금융기관 및 개인 비중이 약 40%입니다. 미국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한 차환과 정기적인 이자, 지급 구조를 통해 원금을 상환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엔화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경로입니다. 미국 달러가 기저 결제 및 자산으로서 기저 기득권 통화의 위상을 갖고 문제 발생 시 결제 시스템 마비와 글로벌 유동성 경색을 일으켜 실물 교역과 신용의 즉각적 붕괴를 초래한다면 일본 엔화는 글로벌 레버리지 공급원이자 최대 채권자로서 문제 발생 시 엔 캐리 청산에 따른 자산 폭락과 국채 충격을 일으켜 전 세계 금융 자산 가격의 동시 재조정을 유발합니다. 파급 메커니즘은 4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글로벌 자금 저수지인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나 엔고 발생 시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이자, 부담과 환차손 회피를 위해 일시 청산되며 전 세계 자산 가격의 동반 폭락을 유발합니다. 2024년 8월 초 발생한 블랙 먼데이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둘째, 세계 최대 대외순 자산국의 자금 회수입니다. 30년 이상 세계 1위 대외순 자산국인 일본이 위기 대응을 위해 미 국채 등 해외 보유 자산을 매각 및 회수할 경우 글로벌 채권 금리 급등과 금융시장 자금 경색이 초래됩니다. 셋째, 기저 안전자산 신뢰의 흔들림입니다. 안전자산인 엔화의 국가부채 및 엔저 등 구조적 문제로 신뢰가 상실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지대가 사라져 자금 변동성이 극대화됩니다. 넷째, 아시아 공급망 및 무역 충격입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공급국인 일본 통화의 불안은 인접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흔들고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아시아 전체 교역량 축소를 유도합니다. 달러가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면 엔화는 저금리 자금의 펌프이므로 엔화 시스템의 이상은 전 세계 금융 자산 시장의 연쇄 폭락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어서 엔저 및 일본 경제 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눈에 보는 3대 영향은 자동차, 철강 등 해외 시장 가격 경쟁 격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국내 소비 이탈 및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일본 여행과 직구 급증, 그리고 엔 캐리 청산 시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이 동반 불안해지는 글로벌 금융 변동성입니다. 핵심 분야별 영향 분석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시장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한일, 경합 분야에서 엔저로 인한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주와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소비 및 관광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소비자 개인은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직구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는 국내 여행 수요가 일본으로 이탈하면서 관광 및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내수 활성화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금융 및 투자 측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일본이 엔저 방어를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에 개입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되면서 한국 증시, 코스피 및 외국인 자금이 동반 이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품 및 장비 수입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산 핵심 반도체 소재, 정밀 부품, 공장 설비 등의 수입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합해보면 엔저는 개인 소비자에게 비용 절감 혜택을 주지만 국가 전체 관점에서는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저 현상 완화를 위한 글로벌 공조 과제입니다. 극단적인 통화 불균형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개입을 넘어 거시적 공조가 요구됩니다. 첫째, 미일 당국의 질서 있는 통화정책 조정입니다. 미 연준의 단계적 금리 인하, 기조와 일본은행의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점진적 금리 정상화 일정이 상호 공조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환시장 다자간 공조 강화입니다. 2026년 7월 단행된 양국 간 비공식 개입과 같이 시장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7개국 차원의 유기적인 구두 및 실물, 시장 개입 체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 및 디지털 수지 개선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생산성 향상 정책과 자국 내 산업 투자 유인을 통해 대외 수지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만 구조적 엔저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